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5가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남부지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한국인 한 명이 납치됐다가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LA 경관에 의해 피살된 양용씨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뉴욕시 보안국이 압수한 불법 현금 및 대마 제품을 가로챘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정보위원회가 중국 회사 테무와 모 회사 핀더더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보어스헤드 육류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뉴욕에서 이와 관련한 10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의 한 남성의 자택에서 대규모 불법 무기고가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현재 뉴욕시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오늘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애덤 시장에게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애덤 시장은 자신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답했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애덤스 시장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튀르키예 정부 당국자와 부유한 외국 사업가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거래는 애덤스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애덤스 시장이 뉴욕 브루클린 구청장 시절이던 2014년부터 이들로부터 무료 또는 할인된 항공권과 호화 호텔, 숙소 등 부적절한 금품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대가로 2014년 튀르키예 정부가 맨하탄 유엔 본부 앞에 건립 중이던 튀르키예 하우스의 임시 사용 허가를 무리하게 내주도록 소방 당국을 압박했다고 봤습니다. 미국은 외국 정부와 외국 국적자가 선거 자금을 대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애덤스 시장은 터키 정부에 도움을 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 이스라엘 등 5개 나라와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광복절에 태극기를 내거는 등 한국과 가까운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결백하다며 시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재직했으며 뉴욕주 상원의원과 뉴욕시 브루클린 구청장을 거쳐 2021년 제110대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2026년 1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후보 4명이 이미 도전장을 던졌고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도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연임에 도전하는 애덤스 시장은 이번 기소로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 주민이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 기러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빅밴드 지역에 상륙한 허리케인 헬렌이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34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저녁 플로리다에 상륙한 헬렌은 가장 강력한 4등급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를 강타한 뒤 세력이 약화되면서 현재 조지아와 캐롤라이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헬렌 영향권에 든 지역에는 엄청난 폭우와 돌발 홍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헬렌은 금요일 오전 최대 풍속 45마일의 열대 폭풍으로 약화했고 캐롤라이나를 통과했습니다. 폭풍은 조지아에서 북상하면서 세력은 점차 약해져 오전 11시경 헬렌은 애틀란타에서 북북동으로 약 105마일 떨어진 지점에 머물렀으며 시속 32마일로 북상 중입니다. 현재까지 조지아주에서만 총 11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구조대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빅밴드 지역 딕시 카운티에서는 나무가 집으로 떨어져 1명이 사망했으며
템파 인근 4번 도로에서는 간판이 차량 위로 떨어져 또 다른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는 나무가 집으로 쓰러져 한 명이 사망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오늘 하루 미 전역에서 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헬렌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남부 지역에는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4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전 사태를 겪고 있으며 전력 차단으로 병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플로리다 전역에 50개 이상의 의료시설이 발전기 전력을 사용해 운영됐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한국인 한 명이 납치됐다가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 하루 만에 구조된 한인 사업가는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A씨는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후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 하루 만에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 페루 한국대사관 측은 병원에서 정밀검사 소견을 냈지만 A씨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페루 내무부와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피해자 측에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경찰의 포위망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차량을 거칠게 몰고 경찰에 수류탄을 던지는 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도주 과정에 납치범들은 경찰차를 향해 수류탄 2개를 던졌고 이 중 1개가 폭발하면서 경찰관 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추격 끝에 범죄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으로 로스 차모스 델 나랑할이라는 이름의 범죄 조직에 소속돼 있던 것으로 페루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페루 경찰은 사건 공범이 있을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씨는 현지에서 상당 기간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와 이주민 유입 등에 따라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경관에 의해 피살된 양용씨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숨진 양 씨의 부모는 LAPD를 비롯한 LA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 카운티 정신건강국 등을 상대로 수피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양 씨의 부모인 양민 씨와 양명숙 씨는 LAPD, LA시 정부, LA 카운티 정부, 카운티 정신건강국 등을 상대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양 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 현장을 지휘하던 루발카바 서전트, 9.11에 가장 먼저 경관 출동을 요청한 윤수태 DMH 클리니션도 포함됐습니다. 소장은 지난 24일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들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사망, 폭행, 신체적 가해, 폭력, 위협, 강압 등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배인법 위반, 과실에 의한 사망 등 5가지 위법 행위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LAPD와 DMH 정신질환자 대응 실패, 부적절한 무력 사용, LA시, 카운티의 제도적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중점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특히 DMH 윤스테 클리니션에게는 사망을 초래한 과실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당일 현장에 있던 윤 클리니션에 대해 윤 씨가 양 씨와 대화를 나눈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는 사전 대화를 통해 양 씨의 정신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루발카바 서전트는 양 씨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고 부하 경관들에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7명에서 9명의 경관이 있었지만 양 씨는 혼자였으며 양 씨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공격하려는 시도는 없었음에도 로페스 경관은 5초 만에 3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총격 후 현장에 구급차가 있었으나 양 씨에게 긴급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LAPD와 경관들의 방식은 부주의하고 무모했으며 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LA시와 LAPD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이 불법적인 대마 판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및 대마 제품을 가로채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조사국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이 어제 뉴욕시 조사국에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안관 앤서니 미란다와 그의 사무실이 불법 대마초 판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품과 함께 압수한 현금을 어떻게 보관 처리했는지에 대한 수사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5일 뉴욕시 조사국은 롱아일랜드 시티 본부 보안관 사무실 내 금고에 수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되며 뉴욕시 조사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현금 규모 파악에 나선 한편 장부 내용을 일일이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해당 현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금이 유입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조사국은 최근 수개월간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이 불법 대마초 판매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보안관의 지휘 아래 부적절하게 불법 상점들로부터 현금을 압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 소식통은 미란다가 지난주 뉴욕시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보안관실 경관들이 단속 과정에서 현금을 압수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패닉에 빠진 듯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미란다는 청문회에서 현금을 압수할 경우 뉴욕시 경찰국에서 상황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한다며 경찰국이 직접 안전상의 이유로 보관할지 또는 수사 증거물로 보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란다 보안관과 갈등을 빚어온 보안관 노조 관계자들은 미란다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보안관 경관들이 여전히 현금과 압수한 제품에 대한 보관증 발급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란다 보안관은 뉴욕시 조사국의 수사 대상으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 라틴계 경찰관 협회에 기부금을 요구하고 특정 단속 문제에 대해 대가성으로 눈 감아주기로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조사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보안관 요원들의 바디캠 영상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미란다 보안관은 아직 입장 발표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뉴욕시 조사국 역시 이번 수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국 하원정보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인 테무와 모회사 펜도어도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는 미국 내 데이터 착취를 우려한 것으로 지난 2023년에도 구글은 펜도어도 앱이 수백만 명 사용자의 인데이터를 훔치며 악성 앱을 설치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앱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정보위원회가 미국 내 데이터 착취를 우려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전자상거래 회사인 테무와 그 모회사 핀더더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팍스 디지털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연방수사국과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들 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FBI가 SEC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공동 브리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들의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터너와 데린 라우드 의원은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와 SEC 의장 게리 갠슬러에게 서한을 보내 이들 회사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라우드 의원은 테무와 핀더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국가보안법 사이의 관계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테무가 미국의 무역법을 남용했다고 경고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데이터를 외국 적대 세력에게 이전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구글은 핀더더 앱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수백만 명의 장치를 은밀하게 통제하고 개인 데이터를 훔치며 악성 앱을 설치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앱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반나체로 돌아다니며 성폭행을 저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성폭행 미수 혐의로 50회 이상 체포된 적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과 51범 홈리스 남성 44세 라멜 베튼이 지난 25일 밤 21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베튼은 지난 25일 밤 11시 45분경 116스트리트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1세 여성 승객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하의를 모두 내린 채 반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해자 베트는 여성의 셔츠를 거칠게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피해 여성의 바지를 내리려 했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하철역 매표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경찰에게 끔찍한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베튼을 체포하고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베튼은 몇 주 전에도 또 다른 지하철역에서 공공음란 행위 및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녁 8시경에는 그는 96번가 브로드웨이역 1, 2, 3번 열차 플랫폼에서 자위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 검찰은 그를 보석 없이 조건부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1년 마시 교정시설에서 14개월간 복역했으며 2017년에는 마약 소지 혐의로 재수감됐지만 1년도 채 안 돼 가석방됐습니다. 그는 2024년 3월에도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된 후 5월 6일 유죄를 인정했지만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범죄를 50번 이상 저질러도 구금하지 않고 석방해주는 허술한 사법제도가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최근 볼셋 육류 제품의 리스테리아균 감염 우려로 최소 700만 파운드가 리콜된 가운데 뉴욕에서 이와 관련한 10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CDC에 따르면 19개 주에서 총 59명이 리스테리아균 식중독으로 입원했고 그중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25일 뉴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보아스 헤드 육류 리스테리아균 감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19개 주에서 총 59명이 리스테리아균 식중독으로 입원했고 그중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CDC는 실제 감염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스테리아 감염 증상이 시작되기까지는 최대 10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망자가 나온 주는 뉴욕 2명, 뉴저지 1명을 비롯해 사우스캐롤라이나 2명, 일리노이 1명, 버지니아 1명, 플로리다 1명, 뉴멕시코 1명, 테네시 1명 등 모두 8개 주입니다. 또한 미 전역 감염자 가운데 뉴욕주는 뉴욕시 8명을 포함해 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뉴저지는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농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보아스 헤드가 형사 고발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보아스 헤드 제조 공장에서는 벌레와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위생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 한 남성의 자택에서 막대한 규모의 불법 무기 저장고가 발견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남성이 페이스북에 올린 엄청난 양의 불법 무기와 저장고의 사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토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뉴저지 토토와 출신의 35세 카일 아레나고 불법 무기 소지와 다른 혐의들에 대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경찰이 아레나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그의 무기고에서 장전된 129개의 탄창과 소총, 그리고 4개의 폭발물을 비롯해 다양한 살상 무기류들이 안전하게 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수색하는 동안 아레나의 66세 아버지 펠릭스 아레나도 구금됐으며 테러 위험과 체포 거부 등에 대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아레나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무기고를 자랑하는 사진과 무기를 들고 사진을 찍거나 하는 등 위협적인 게시글을 자주 올린 것으로 보고 이메일로 증거 사진을 첨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레나가 페이스북 여러 커뮤니티 그룹에 자신이 운전하면서 거리의 행인들에게 총을 겨누는 사진을 올렸고 또 다른 게시글에는 소음기와 같은 불법 무기류의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는 아레나가 속한 무기류를 지지하는 반사회적 특성을 띤 비공개 그룹에 대한 정보와 사진들을 경찰에게 전송했고 그 제보는 자택 수색 영장을 받기 충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자신의 이웃이 엄청난 불법 무기고가 집에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며 이런 일은 토토와에서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다며 충격을 전했습니다. 한편 아레나는 퍼세이 카운티 보안국으로 이송됐으며 그의 여러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CNN은 노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계란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1% 급등해 모든 식품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란값 상승 원인은 이번에도 조류 독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조류 독감으로 인해 지난 2022년 1월 이후 전국 48개 주에서 약 1억 100만 마리의 닭이 폐사됐습니다. 농무부는 7월 총 계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2.6% 줄어드는 등 조류 독감의 영향으로 산란량이 2달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전까지 2달러대를 유지하던 계란 12개당 평균 가격은 현재 3달러 2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란 평균 가격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83% 급등해 소비자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2배나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신청서 평균 처리 기간은 5개월 정도입니다. 이는 수속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단축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4년 동안 약 400만 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특히 이민당국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유권자 확보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권 수속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미용국에서 실시하는 내일 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영어 외에 뉴저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른 4개의 소수계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주 상원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주 상원에서 불발되면서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뉴저지 미용국에서 실시하는 네일 등 라이센스 시험은 영어로만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법안이 입법되면 네일 면허 시험이 한국어로도 제공되게 됩니다. 한국경찰청이 유타주와 한 유타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10월 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약 15,000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미국에서 27번째로 한국과 상호 인정 약정을 맺은 주가 됐습니다.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생수가 인간과 환경을 위협한다며 각국 정부의 식수 인프라 투자와 수돗물 소비 증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생수는 수돗물처럼 엄격한 품질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수의 경우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특히 생수는 장기간 보관하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플라스틱 병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위험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에서 분석된 생수 표본의 10%에서 78%의 미세 플라스틱, 프랄레이트, 알킬페놀, 폴리염화 바이페닐, 비스페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